자, 이제 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버 준비했습니다. 뭐 우버 그래도 종종 다뤘던 것 같은데 꽤 오랜만에 다루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우버 승차 공유 플랫폼과 음식 배달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네, 기업이죠. 근데 제플리스의 존 콜란트오니 애널리스트가 지금 우버의 승차할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터넷 섹터의 탑픽 종목이 종전에 에어비앤비였는데 요거를 우버로 갈아치운 거예요. 그래서 매수 의견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를 47에서 49달러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 있는 건 목표가 상향 조정 폭도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선호 종목으로 우버를 찝었다는 게 오늘의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한 53%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는 우리 많이 다뤘고 많이 알기 때문에 뭐 기업 소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2009년에 설립이 된 미국 최대의 승차 공유 플랫폼이죠. 그래서 사업 부문은 진짜 많은 분들은 아마 해외 주식에 투자 안 하는 분들은 우버 하면 그냥 이 승차 공유 플랫폼으로만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음식 딜리버리 부문도 있고 화물 운송 부문도 있습니다. 사업 비중은 이 모빌리티가 한 48%, 그죠? 절반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음식 이 딜리버리 쪽이 이것도 미국 시장에서 도어대시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매출 비중이 한 44%, 그리고 화물 운송이 한 1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해서는 모빌리티의 매출 성장이 80%에 달했고요. 딜리버리 쪽이 20%, 그리고 이 화물 운송 쪽이 약 43%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참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동 줄어들어가지고 이 승차 공유, 모빌리티 쪽 완전 망가졌을 때는 그때는 이 음식 배달이 또 엄청 컸었잖아요. 그쪽이 먹여 살렸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이제는 모빌리티가 또 끌어당기는 약간 그런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뒷부분에 애널 이야기에도 나와서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70개국 1,500개 도시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아마 요거는 아무래도 승차 공유 기준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월간 활성 플랫폼 소비자가 1억 3,100만 명에 달하고 월간 활성 드라이버, 거기 이제 운전하고 화물 운송하는 드라이버가 약 540만 명에 달하는, 그리고 이런 우버 같은 회사에는 특히 이게 딜리버리라던가 승차 공유 이쪽에는 드라이버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도 중요하게들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프리스 존 콜란트오니가 왜 이 기업을 탑픽 종목, 최서도 종목으로 꼽았는지 지금 볼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버 하면 이 성장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어때요? 저는 이미 그 아주 가파른 성장은 멈춘, 저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 애널은 아니래요. 정말 긴 성장의 그 활주로, 장기 성장 활주로 그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왜 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좀 보게 된 건데요. 이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했냐면 차량 공유 그리고 음식 배달 시장 규모는 각각 1조 달러 시장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침투율은 5%에 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탈 사람 다 이용하고 뭐 이렇다고 봤는데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이 애널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 침투됐으면 90% 이상 여전히 잠재된 시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장기 성장 잠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우버가 매우 지배적인 규모에 있고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네트워크도 지금 뭐 전 세계 70개국 뭐 1,500개 도시 이런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버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또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우버가 얘들도 구독 서비스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버원인데 요게 회원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버에 가입하면 월 9.99달러, 그러니까 10달러,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 약 100달러 정도를
구독료를 내면은 여기 우버원 멤버십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지금 회원 수가 2배가 늘었는데 2025년까지 여기에서 또 2배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배달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우버원이 어떤 거냐고 한다면, 이 어떤 조건만 갖춘다면은 회원으로 되어 있으면 배송도 무료, 그리고 음식료를 약 10% 정도 최대 할인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배달했는데 늦게 오면은 화나잖아요. 배달 지연 시에 최대 $5의 보상금도 지원을 하는 뭐 그런 구조가 있고, 그리고 차량 서비스 관련해서는 5% 할인, 그리고 여기 멤버십에게는 최고의 평점을 받은 이 기사를 배정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아직 이 차가 출발하기 전이라면 수수료 없이 뭐 취소도 해주고, 뭐 약간 이제 이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버원은 차량 공유와 배달 서비스를 다 교차하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 성장이 아니라 동시에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구독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MG5님이 의견 하나 주셨는데 잠깐 읽고 가야 될 것 같아. 이제 앞으로 자차를 줄이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느냐. 게다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또 활성화된다면 거기에서도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 저는 이 자차를, 지금도 우리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저도 글쎄 자차를 안 하고 내가 공유 서비스를 쓸까라고 하는데, 이 시장이 클 거라는 얘기는 실제로도 좀 많기도 하고,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활성화가 되면 내가 이제 출근을 해. 근데 우리는 주차장에다가 계속 이 차를 놀리고 퇴근할 때 쓰는 건데,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되면 내가 수군해서 이 자율주행차 혼자서 가가지고 또 다른 가족에게 가서 가족 이동시켜주고 뭐 이런 구조가 돼서 이 자동차 산업이 뭔가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들은 실제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시장이 더 클 것 같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활성화는 이게 차량 공유에 뭐 득이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왜냐면 자동차 집에 그러면은 2-3대씩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율주행이 되면은 한 대가 그냥, 그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공유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저런 것들이 분석이 들어간 거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 자, 앞으로 해서 이제 우버원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 우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딱 승차 공유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배달 서비스도 있고 화물 운송도 있고, 그리고 세계 70개국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역 다변화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이게 전체 우버가 진출할 수 있는 그 시장의 규모를 확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사람 말대로 각각 $1조 규모의 시장이라고 하면 차량 공유에만 있어도 $1조 시장을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인 거고, 음식 배달만 있어도 1조 시장인데 이 두 개를 다 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전체적으로는 $2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예요. 전체 사업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고, 또한 이 다변화된 게 서로 교체 판매 기회를 촉진한다. 앞서 우버원이 그거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역 다변화도 되어 있고 제품 포트폴리오도 되어 있으니까 매크로 위험이 분산된다, 감소된다. 앞서 코로나 때는 배달 서비스가 먹여 살리고 지금은 또 차량 공유가 더 먹여 살리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게다가 강력한 이제 삼각전 이익, 수익성도 앞으로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모빌리티라던가 광고, 요게 이제 고마진 비즈니스인데 여기에 예약이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이렇게 된다면은 에비타도 빠르게 성장을 한다면 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개선이 될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에비타가 성장을 한다면 우버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그러니까 뭐 적정 EV 에비타가 얘들은 뭐 15배라고 한다면 이 성장이 막 올라가면 이 적정 에비타, EV 에비타 비율도 한 18배로 더 높일 수 있는
그 멀티플이 높아진 거는 건 적청퍼의 기준이 높아진다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요게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면은 오 우버 완벽해라고 보이면 될 텐데 거기에 맨 아랫단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배달 부문의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아무래도 요 시장들이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경쟁 심화에 따라서 점유율이 떨어질 경우 다른 데가 더 경쟁력이 높아질 경우에는 주가가 36% 하락할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김세게 하는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대로라면 주가가 50% 넘게 오르겠지만 뭐 최악에는 36%까지 빠질 수도 있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뭐 리프트나 뭐 이런 데 보면 리프트가 약간 우버에 많이 좀 밀리고 있는 흐름들은 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큰 걱정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또 도어대시가 1위라는 배달 쪽에서는 여기에서 또 어떻게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뭐 요거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윗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지막 줄을 뺄까 하다가 그래도 애널이 한 얘기는 다 담자 해서 넣긴 했는데 막 힘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분야기는 합니다. 자 이제는 월가 전반적인 의견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월가 애널리스트 44명이 우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39명, 약 89%가 여전히 매수 의견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51% 있다라고 보니까 전반적인 월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